네, 그 다음으로는 03 엠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환경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알려주는 튜토리얼입니다. 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시작을 해주시고요. 이제 너무 엠버스에 디폴트 밸류가 16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포트를 해주고 네, 해주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장 랩은 기본적으로 환경, 그러니까 태스크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다이렉트 방법이 있고 하나는 매니저 베이스드 방법이 있는데 다이렉트 방법은 이제 하나하나 어느 정도 그 아래에 필요한 뭐 옵저베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리워드라는 건 거든지 이런 정해진 그 함수들을 직접 정의를 해줌으로써 수행을 하는 게 있고요. 아니면 하나는 이제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이라고 하나하나 이제 뭔가 요소마다 그냥 정해진 형식에 맞게 정의를 해주게 되면은 그걸 알아서 이제 이 매니저 베이스드에 있는 래퍼가 그 뭐 리워드나 옵저베이션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전달을 해주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워크를 가지는 또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를 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가 있고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 CFG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벤트 텀, 옵저베이션 그룹 CFG, 옵저베이션 텀 CFG, 뭐 신 엔티티 CFG 뭐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 CFG 뭐 이런 부분들은 씬을 구성하는 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벤트 텀 부분은 음, 씬 내에서 어떤 이벤트를 생성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 것인가를 정해주는 예고요. 그래서 옵저베이션 그룹 CFG는 이제 옵저베이션 그룹을 만드는 녀석이고 옵저베이션 텀을 만드는 녀석 그리고 씬을 가져오는 녀석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config 클래스라는 뭐 데이터 클래스 네, 구조체 같은 것들로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샵 골뱅이 config 클래스로 해가지고 정의를 클래스 형태로 하게 됩니다. 네, 그 후에 이장랩 태스크에 이미지 베스트에 그래서 카트폴의 하나의 씬을 가져왔네요, 미리. 그래서 이 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씬은 이장 랩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장 랩에 아마도 여기가 아니라 태스크스의 메이저 베스트 클래식의 카트폴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카트폴 신 CFG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카트폴 신 CFG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겠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구조가 이 매니저 베이스드 env cfg라는 걸 상속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의 태스크를 만드는 클래스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이 해당 클래스는 매니저 베이스드 env cfg를 무조건 상속을 해야 됩니다. 게다가 컴퓨터 클래스로 만들어주고 여기에 이제 씬, observation, action, event라는 텀들을 변수로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것들이 이제 랩핑을 통해서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환경에. 그래서 이거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이 카트풀 엠블 CFG를 만들기 위한 씬, 옵저베이션, 액션, 이벤트를 직접 정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트풀 신 CFG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장 랩 부분에 있는 네, 이거를 가져온 거죠. 이거를 그냥 임포트 해온 거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요 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엠브스는 너무 엠브스는 1024로 설정해주고 엠브 스페이싱은 2.5로 설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도 이렇게 넣어준대요. 옵저베이션 부분을 보겠습니다. 옵저베이션은 이제 컴퓨터 클래스로 정의를 해주고 컴퓨터 클래스에 또 폴리시로 하고 이제 OBS 그룹으로 여기 상속을 해주고요. 그래서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선 조인트 포즈 렐러티브, 조인트 포즈
렐레티브가 돼 있고, 조인트 벨로시티 렐레티브가 돼 있고, 여기서는 OBS 텀으로 감싸가지고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펑션으로 해서 만들어주게 되는데, 여기서 펑션은 MDP의 조인트 포즈 렐러티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뭔고 하니 이제 MDP를 아이장 랩 엠비스의 MDP를 이제 MDP로 가져온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가 보시면은 네, 여기 위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MDP 이거 자체가 MDP이고요. 여기서 조인트 포즈 렐레티브니까 아마도 옵저베이션 쪽에 있겠죠. 그래서 조인트 포즈 렐레티브가 여기 있게 되고요. 이거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네, 여기서 일단 디스크립션이 뭐 이렇게 조금 되어 있네요. 라디안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요. 조인트 스테이트 타입이고요. 그래서 조인트 포즈 렐레티브라는 거는 이제 엠브랑 SCFG를 아규먼트로 받는데 토치 텐서를 리턴하겠다 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사실상 엠브 부분은 이제 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조인트 포즈 렐레티브에 원래 함수인데 아규먼트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왜 안 들어가 있냐면 이미 정해진 값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SCFG 같은 경우는 이 디폴트 밸류로 이제 정의를 해주잖아요. scene entity cfg의 로봇 시 아마 들어갈 때는 건데 env 같은 경우는 디폴트 밸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작동을 하죠. 그 이유는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 네, 여기 있는 이 카트폴 env 그러니까 메이저 베이스트 env가 해당 env로 자동으로 할당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얘는 안 넣어줘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asset을 이제 env.syn의 assetcfg.name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env에 있는 syn에서 어떤 걸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해서 보면은 카트폴 같은 경우에는 이 syn에 그러니까 이게 env죠. 이게 env인데 env의 syn으로 할당한 거고 그럼 여기에 들어간 거예요. 카트폴 syn에. 그래서 그럼 카트폴 C는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 형태로 반환이 되면 거기에서 이전에 카트폴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카트폴에 대한 아티큘레이션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asset이라고 부르는 거고 타입은 당연히 articulation이 되겠죠. articulation CFG가 아니라 articulation 가져오고 그럼 해당해서 articulation에서 데이터에 뭐 조인트 포즈에 뭐 이런 식으로 가져오게 되고요. 네, 그래서 조인트 SCFG의 조인트 IDs만큼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디폴트 밸류는 땡땡일 거예요. 땡땡. 그렇습니다. 이 벨로시티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즈에서 벨로시티로만 변경된 겁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을 이제 정의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폴리시에 이렇게 두 개의 함수를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 조인트 포즈 렐러티브, 조인트 벨로시티 렐러티브라는 그 변수 자체가 이 함수를 통해서 해당 에셋의 그 정보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옵저베이션을 env한테 제공을 해주는 그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ef post init이라고 이런 컴퓨터 클래스에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 될 때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 enable corruption, concurrent terms가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observation cfg에 이 policy cfg를 만들고 그 policy cfg를 이 policy의 변수에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policy가 등록이 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겠죠. 그리고 policy cfg가 있고 critic cfg가 있는데
폴리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족한 정보를 받아오고 크리틱 같은 경우는 좀 더 풍부한 정보로 이런 폴리시에게 어, 이제 밸류를 좀 평가해주는 그런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크리틱이 없고 폴리시만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벤트 CFG를 정의해 주는데요. 이벤트 CFG를 이제 정의해주고 여기 이벤트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벤트 CFG가 뭐냐면 지금 환경이 굴러갈 때마다 어떤 이벤트를 발생시킬지를 정의해주는 텀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텀이라는 거에 묶어서 변수 형태로 정의를 해주게 되고 이것도 똑같이 펑션으로 그 함수를 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도 이제 옵저베이션 텀에 펑션으로 전달을 해줬죠. 근데 여기서 추가된 게 모드랑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모드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벤트 텀에만 있어요. 근데 파람스는 이 펑션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많이 넣습니다. 지금 여기는 디폴트 밸류로 들어가기 때문에 넣지 않은 거고요. 파람스 같은 경우에는 SCFG, 매스 디스트리뷰션 파람스, 오퍼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 파람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모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말고도 다른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벤트 텀이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벤트 텀 CFG가 있고 모드가 있습니다. 근데 모드가 지금 필수라고 되어 있죠. 펑션도 필수고.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인터벌이 있고 아니면은 리셋도 있고요. 인터벌이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뭐 스텝마다 하나 계속 그냥 발생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 시작 때만 발생하는 이벤트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봇을 생성을 할 때 어느 정도의 그 모터의 프릭션이나 혹은 리지드 바디의 매스 이런 것들을 랜더마이즈 시킬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모드를 스타트업으로 설정을 해주면 시작될 때만 한번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명을 보다시피 랜더마이즈 리지드 바디 매스죠. 그래서 리지드 바디의 매스를 랜더마이즈 시키는 메소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람스가 뭐냐 하면은 이벤트의 이름이 네 여기 있는데요. 네 파람스가 뭐냐 사실 이렇게 클래스로 정의를 많이 하진 않는데 여긴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콜이 그럼 되겠죠. 콜이 되는데 이 셀프에 env가 있고 env ids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env 네, 보시면은 네, 이렇게 SCFG, MES, 뭐 MES 디스트리뷰션 파람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다른 펑션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펑션들도 한번 보면은 여기는 네, 예를 들어서 이 랜더마이즈 리지드 바디 COM이다 싶으면은 이제 env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env는 이미 할당이 되는 거고 env ids가 들어가고 COM range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env ids가는 env ids 그러니까 env를 제외한 모든 이 아규먼트들은 여기서 파람스 내에 딕셔너리 형태로 그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SCFG 이름이 같아야 되고요. 매스 디스트리뷰션 파람스도 그 아규먼트랑 이름이 같아야 됩니다. 오퍼레이션도 똑같고요. 그래서 랜더마이즈 리지드 바디 매스도 똑같이 똑같이 이제 콜이 될 때
env idg는 안 들어갔으니까 논이고요. 네, 논이면은 모든 환경에 대한 걸로 되겠죠. 그리고 SCFG를 넣어주게 되고 네스트 디스트리뷰션 파람스도 넣어주게 되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너샤를 매스를 랜더마이즈 시켜주는 메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SCFG로 로봇을 넣어줘야 되네요. 그 다음에 body names를 폴로 해주고 그리고 뭐 mass distribution params,를 0.1에서 0.5로 트플 형태로 넣어주게 되고 오퍼레이션을 뭐 add 해가지고 넣어줬습니다. 그 후에 다른 이벤트 텀도 살펴보시면은 이건 리셋 카트 포지션인데 뭐 리셋 조인트 이제 스테이츠를 어느 정도 셋을 가지고 리셋을 해주는 녀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안에 함수는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안에 함수는 살펴보진 않고 이 파람수를 어느 정도 대충 예측이 가능해요. 그래서 SCFG를 보면은 씬 엔티티 CFG의 로봇이 되면은 이제 로봇에 대한 알티클레이션을 가져올 것이고 그 중에선 조인트 네임을 슬라이더 투 카트만 이제 설정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랜더마이즈 레인지 같은 경우는 포지션 레인지, 벨로시티 레인지를 설정해 주게 되는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reset joint by offset이라는 함수에서 이 카트폴의 조인트 네임인 슬라이드 투 커트를 랜더마이즈 시켜주는 그런 이벤트 텀이 되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리셋 카트 포지션이고요. 리셋 폴 포지션은 이거는 똑같네요. 똑같은데 레인지만 다르고 이 조인트만 달라지네요. 그래서 카트랑 폴의 포지션이 달라진다. 랜더마이즈를 해준다. 라는 이벤트 CFG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수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벤트 CFG를 여기 이벤트에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벤트 CFG를 한번 봤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뭐 옵저베이션 이벤트를 봤죠. 그 이후에는 액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액션 CFG에 들어가 보면은 이것도 똑같이 config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고요. 여기서 그리고 joint effort라는 변수로 mdp.joint effort action cfg라고 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데 이 joint effort action cfg에 그다음에 asset name은 로봇이고 joint name은 뭐 slide to cult다. 스케일은 5.0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뭔지 봐야겠죠. joint effort action cfg가 그래서 joint effort action cfg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 있을 것 같아요. joint 혹시 모르니까 네,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인트 액션 CFG를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타입으로는 이제 여기 조인트 에포트 액션이 되겠고 일단은 상속받는 것부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다 닫고 네, 상속받는 이 조인트 액션 CFG는 조인트 네임, 스케일, 오프셋, 프레저브 오더를 이제 가지고 있고 조인트 네임은 어떤 조인트에 내가 명령을 가할지, 액션을 가할지를 정해주는 거고요. 이건 미싱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아규먼트인 겁니다. 그리고 스케일, 오프셋, 프리저브 오더가 있는데 스케일 같은 경우는 뭐 액션에 대해서 몇 배만큼 곱해져서 들어갈지, 오프셋은 이제 오프셋을 어떻게 줄지, 프리저브 오더는 네, 프리저브 오더는 이제 이 조인트 네임으로 아웃풋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 순서를 상관을 할지, 그러니까 순서를 계속 보존할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조인트 에포트 액션 CFG는 조인트 액션 CFG를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래스 타입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FG가 빠져 있는 녀석이고요. 이것도 조인트 액션을 상속을 받고 CFG로는 이렇게 쓰고 다음에 이니셜라이즈는 뭐 당연히 조인트 액션이 슈퍼로 이제 이니셜라이즈 되겠죠. 그리고 어플라이 액션이 이 asset의 set joint effort 타겟으로 들어가네요. 그래서 근데 이제 self.processed 액션이 들어가게 되고
조인트 아이디는 아까 설정한 그 조인트 네임에 관련해서 해당 조인트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이제 셀프.processed 액션은 갑자기 어떻게 된 것이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상속받는 예가 있겠죠. 그래서 상속받는 예를 보면 되는데 이 슈퍼로 인해서 아마 다 할당이 될 겁니다. 보시면은 조인트 액션에 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조인트 네임을 아까 입력을 해줘야 됐죠. 그래서 조인트 네임을 입력받았고 이제 프리졸브 오더 입력받아서 그걸 통해서 이제 조인트를 찾습니다. 조인트를 찾아서 조인트 이름을 입력받았으니 그거에 대해서 아이디랑 네임을 리턴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넘 조인트 이런 것도 받고요. 이렇게 뭐 해서 이제 로 액션도 있고 셀프.processed 액션도 있는데 당연히 셀프.로 액션을 이제 처리를 한 게 이 셀프.processed 액션이 되겠죠. 이렇게 예외 처리도 많이 해주고요. 네,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제 process actions에서 이제 로 액션을 일단 이 액션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되는데 그래서 그 중요한 점은 어, 그 RL의 그 내부적으로 해서 그 매니저 베이스드 방식일 때 이 프로세스 액션스가 이제 네트워크에서 받은 그러니까 폴리시로부터 받은 액션이 바로 여기에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시로부터 받은 액션이 이렇게 입력이 되고 이 프로세스 액션스가 실행이 되게 되고요. 물론 여기서는 실행이 되진 않지만 다른 곳에서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액션스를 해주고 이제 액션을 아까 입력했던 그 스케일 그리고 오프셋 적용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램핑 작업도 이제 클립이 있다면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프로세스 액션이 들어간 후에 이제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어플라이 액션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어플라이 액션은 요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 조인트 액션도 어플라이 액션이 여기 없네요. 네. 그냥 부모 클래스라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플라이 액션을 해주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처리했던 프로세스드 액션스를 해당 조인트만 해서 이제 에포트를 가해주는 타겟을 가해주는 액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인트 에포트 액션 CFG를 만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해당 로봇 그 씬에 생성되어 있는 로봇에 슬라이더 투 칼트라는 조인트에 토크를 액션을 통해서 가해주는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텀을 통해서 로봇이 학습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지금 스케일은 5.0으로 해줬네요. 네, 그래서 결국 이 환경 자체에 대한 거는 씬, 뭐 observations, actions, events 등등등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정리해 줌으로써 이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 CFG 그리고 매니저 베이스드 엠브에서 이걸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학습을 돌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메인으로는 아까 이 CFG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엠브 CFG, 넘 엠브스 정리해주고 넣어주고 디바이스 넣어주고 엠브를 여기서 만들죠. 네, 엠브를 만들고 엠브 CFG를 넣어서요. 만들고 카운트 뭐 해서 300일 때마다 리셋을 시켜주고 에포트로 스텝을 돌려주는데 여기서 이 스텝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옵저베이션이 나오죠. 뭐 다른 것들도 아마도 이건 리워드일 거긴 한데요. 그래서 이 스텝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호출이 되는 겁니다. 이 액션도 적용이 되고 옵저베이션도 받아오고 혹은 이벤트에
뭐 리셋이 되면은 그때 호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조인트 에포트를 가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스텝 안에 이 조인트 에포트가 스텝 안에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던 네, 이 apply actions도 실행이 될 거고요. 근데 그 전에는 프로세스 액션도 실행이 되겠죠. 네, 프로세스 액션도 실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살짝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OBS랑 뭐 땡땡 그리고 env.step 이렇게 있는데 이 스텝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텝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또 좀 보겠습니다. 근데 이 env가 매니저 베이스드 env니까 얘를 보면 되겠죠. 네, 얘고요. 여기에서 이제 네, 스택 펑션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그래서 액션을 받고요. 액션을 받고 이제 프로세스 액션을 해주죠. 이 액션을 받아서 프로세스 액션이 방금 나온 이 프로세스 액션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또 이게 액션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액션이 여러 개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액션이 이제 조인트 에포트만 있지 않고 뭐 조인트 포지션도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등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여기선 이제 이 프로세스 액션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액션 그 텀마다. 근데 이 프로세스 액션은 모든 텀에 대해서 다 프로세스 액션을 해주는 겁니다. 프로세스 액션스 셀프.텀 셀밸류 해가지고 모든 텀에 대해서 프로세스 액션을 해주죠. 그렇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스텝을 쭉 돌려주는데 심 스텝 돌려주고 뭐 렌더링도 해주고 업데이트도 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인터벌일 때도 이제 인터벌인 그런 해당 이벤트들을 다 실행시켜주고 그 다음에 OBS 버프 또 주는데 이게 바로 옵저베이션입니다. 그래서 옵저베이션 매니저에서 컴퓨트를 해줘서 이 OBS 버프가 계산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네, 이 텀에 대해서 이 텀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서 계산이 되게 되는 구조입니다. 컴퓨터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컴퓨터 그룹 해가지고 아까 이제 OBS 그룹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계산해 주는 거겠죠. 컴퓨터 그룹에서 그룹 네임 뭐 이렇게 있네요. 이거는 뭐 알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옵저베이션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OBS 버프랑 엑스트라를 받아오네요. 리오드가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리오드는 다른 곳에서 받아오나 봅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여기죠. 네, 이렇게 해서 OBS랑 땡땡을 받고 env.step을 돌리는 방식으로 이 코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